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 선생입니다. 자, 2018년 6월 23일 서울시 구급시험 다들 잘들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중의 수준이었고요. 올해 봤던 시험 중에서는 일단은 좀 가장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국가직 구급이 워낙 어려워서 국가직 구급보다도 훨씬 쉽고 지방직 구급보다 좀 쉬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만 비교한다면 자, 작년 서울시보다도 쉬웠고요. 그리고 올해 또한 3월에 기술지 서울시가 있었었죠. 그거보다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통 한 95점 자, 100점. 자,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은 90점 정도도 여러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또 어떻게 보셨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자세히 자, 해설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자,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고요. 구석기 문제 너무나 쉬웠죠.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사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 자, 통일신라의 성격,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 이거는 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문제들 봤었는데 작년에 나왔던 지방지 육두품 관련 문제, 자, 우리가 최승로, 최연희 이런 인물들 나와서 육두품의 성량 물어보는 좀 더 난도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보다는 한결 쉬웠었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경제도 순서, 이거는 뭐 여러분 풀 것도 없죠. 자, 신문왕 때 제일 먼저 관려전을 지급하고 몇 년 뒤에 노급을 폐지하고 성도왕 때 다시 정전 지급하고 경도왕 때 노급 부활, 그냥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사회 대외관계 문제, 원래는 고려는 대외관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기존에 나왔던 대외관계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자, 평이했었죠. 여진하고의 관계 어땠는지.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농민 처민의 난, 이 역시 자, 특히 서울시에서 요 시기를 여러분 순서 맞히는 문제로 굉장히 어렵게 냈었는데 올해는 그 문제를 갖고 왔지만 아주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유충의 난이 자,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냐 아니냐 그 문제였고요. 당연히 아닌 거 아시죠? 백제 부흥운동은 이연년의 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제도, 이거는 이제 고려 전체 경제고 원나라의 보초, 좀 낯선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기본서를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무난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고려 문화의 특징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자, 조선전기사에 자, 세 문제 나왔고요. 자, 조선의 신문제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자, 서적, 그리고 이왕에 관계된 문제였는데 사실 2017년이면 서울시 지방지 그리고 교육행정지 다 이왕 2였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 2018년도 제가 늘 그런 문제들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자, 올해 작년은 2017년은 특히 율곡 2를 많이 물어봤다면 올해는 다시 이왕으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이왕 관련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서적 관련 문제, 조선의 서적 아닌 것은 본저 편령 강목이었고 특히 2017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7급 문제, 굉장히 욕먹었던 고려의 서적들 순서 맞히는 문제를 한 번 더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조선 후기사에 자, 두 문제 나왔는데요. 자, 국방정책 순서 대외관계 문제였고요. 요게 조금 여러분이 좀 유수부 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거지만 그 지문을 빼도 다른 문제에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근대사에 보니까 자, 사건 순서 배열 문제, 이거 늘 나오는 거였고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 당시의 사건을 알고 있는지, 자,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사실 서울시는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바로 교육시설, 그다음 언론시설, 근대적 시설들, 이런 것들 서울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죠. 자, 여전히 자, 그런 교육기구에 관계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민족 독립운동기 자, 하나 나왔고요. 대전자령 싸움 나와서 지청천의 활동 물어보는 문제. 사실 이거는 그 사료는 한국사 검정 사료였었고요. 그 사료 몰라도 자, 우리가 30년대 한국 독립군과 조선 혁명군의 활동과 관계된 주요 싸움터만 조금 외우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현대사에 세 문제 나왔고, 자, 한일 기본협약 또는 한일협정 문제 나왔었고요. 자, 통일정책, 이거 늘 봤던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민주화 과정, 6월 민주화 과정과 관계된 사건 순서 물어보는 문제는 늘 예측했던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서 자, 정치 관련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경제, 문화, 어쨌든 전 시대에 거쳐서 좀 골고루 나왔다는 게 또한 특징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자, 정리해 보니까요. 시대별, 자, 잠깐 시대별로 간다면 일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자, 선사시대 및 자,
국가 형성에서 3문제 나왔고, 고대 사회에서 3문제, 자, 고려, 즉 중세 사회에서 4문제, 자, 조선 전기에서 3문제, 조선 후기 2문제, 그리고 근대 사회 전개기 또는 개화기에서 3문제, 자, 일제 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에서 1문제, 그리고 현대 사회 3문제 나와서 일단은 전 시대에 거쳐서 골고루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보니까 전 근대사가 13문제였고 근현대사가 7문제였습니다. 늘 나오는 추세가 여러분 한 13문제, 7문제, 조금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면 9문제 정도 수준이었고요. 자, 현대사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자, 알고 계시는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측이 그냥 그대로 맞아 떨어져서 크게 얘기할 것도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 보니까 일단 선사시대 및 국가 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고, 고조선이나 초기 국가가 나오지 않은 게 좀 아쉽죠. 늘 현대 사회를 많이 내다보면 결국 선사시대 요 초기 국가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 다음에 정치사 문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여러분 정치사가 너무 많이 나왔었죠. 막 10대 문제, 13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왔던 문제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조절했네요. 그래서 정치사 문제 10문제, 그리고 다시 사회 관련 문제 3문제, 그리고 경제 관련 문제 2문제, 그리고 문화사가 4문제. 늘 강조했지만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문화사라는 거. 그리고 자, 경제사회는 조금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나오는 추세인데 이번 서울시는 어쨌든 전범위에 걸쳐서 적당히 자 배치를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애책형 문제 여러분 지금 1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이죠. 가장 옳은 거. 자, 일단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하는 백자, 이미 여기서 틀린 거 아시잖아요. 자, 고려는 청자고 조선이 백자죠. 더더구나 이 백자는 조선 16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1번 틀렸죠. 고려의 귀족 문화를 대표했던 바로 상감 청자는 상감 기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고, 여러분 우리가 상종 고급 예문과 직지심체 이 두 권의 책을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에서 2번이었고요. 자, 3번, 팔만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이 아니었었죠. 자, 뭐가 틀렸습니까? 자, 거란이죠. 자, 팔만 대장경 또는 제조 대장경은 거란이 아니라 몽고의 침략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초조 대장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유교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다.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자, 최순호의 신문 28조에 의하면 유교는 치국의 본이요, 불교는 수시대 본이요. 고려는 불교와 유교가 같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고려 후기에 성리학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사실 여러분 본조 편령 강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18년 3월 24일 서울시 7급에 나왔던 지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시 문제는 최소한 한 3년치는 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특히 올해 문제만 풀었던 분들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 본조 편령 강목은 충수강 때 민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의방유치, 삼국사 저료, 농사직설은 다 조선 전기의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어느 왕 때 이걸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일단 해설지를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지를 자세히 보시고요. 제가 지금 봐야 될 거 뭐냐면 뭐가 맞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패턴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난이도 하였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 탈도 많고 우리가 말도 많았던 2018년 서울시 3월 24일 날 봤던 7급 문제였습니다. 자, 3월 24일 날 봤던 7급 문제 고려기 역사서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욕먹었던 문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민지의 본저 편령 강목, 이재현의 사랴, 그리고 원부 허공의 고급록, 그리고 이승리의 제왕기 순서 맞히는 문제였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만 좀 보셨다면 바로 지금 봤던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출문제 보실 때 그냥 몇 번의 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내용을 보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제가 이런 것도 여러분 기출문제였잖아요. 뭐였냐면 의방 농사직설 사료가 나와서 이 책이 자 편찬됐을 때 또는 완성됐을 때 구강의 업적 물어봤던 문제도 진짜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통일신라 경제제도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했는데 이거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신문학 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감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먼저 기업. 자, 중앙과 지방의 연로 관리들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부활했으니까 경도강이고. 그 다음 니은 중앙과 지방관리들의 노급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를 차등 있게 주었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자, 노급 폐지가 얘기죠. 자, 신문왕 때 얘기고 그 다음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 지급은 성동왕 때 얘기고 그 다음 교서를 내려서 자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 지급 이게 바로 관료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문왕의 첫 번째 업적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자 노급을 폐지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순서 맞히는 문제 쉽게 갈 수 있었고요. 이 문제는 뭐 자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단 공무원 시험에서 일단은 주는 문제가 일단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문제는 난이도 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당락을 결정하지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기출문제 보시면 이거 가로놓기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전 가로놓기. 그 여기 관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가로놓기. 그리고 여기 자 무슨 자 이 노급 이 말 들어가서 가로놓기를 채우는 문제도 기출문제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뭐 무난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자, 무신집권기 지방민과 천민의 사회적 동료. 자, 우리가 자, 이 무신정변기에 여러분 이 사회적 동료를 물어봤던 문제는 서울시 베스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꼼꼼하게 봤었죠? 우리가 2016년, 2017년 내일이 어렵게 순서 맞히는 문제였는데 이번 시험은 자, 그거보다 좀 쉽게 그냥 그 밀란의 어떤 또는 사회적 동료의 성격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답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 조유총의 난. 자, 조유총은 백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조유총의 난은 뭐예요? 자, 무신에 대해서 반대했던 무신난이었잖아요. 그래서 무신에 대해서 반대했던 반무신난이고 자 조유총의 날 얘기할 때는 우리가 또 하나 그 문제를 변형시킨다면 지역 관련 문제로도 나온다. 자 어느 지역에서 바로 서경 자 지금의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백제 부흥 운동은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전라도에서 있었던 이 연년 또는 이 언년 같은 말이죠. 연년도 맞고 언년도 맞고 그 난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망이 망소인은 어디였습니까? 공주 명학소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 부흥운동 자 바로 뭐였습니까? 김삼이 효심의 난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라로 돌아가지 않는 이 반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최충원 집권 당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족은 자 노비해방 즉 신분해방 및 정권 탈취까지 얘기했었다. 다시 한번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실 때는 앞으로 이제 다음번을 위해서 또 강조하는 건데 답이야 나왔고요. 일단 다시 한번 자 무신정변기 여러분 사회적 동료는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 보시고요. 이번 서울시 문제는 분류사 문제 통합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거의 여기 자 9급에서는 뭐 없는데요. 우리가 역대 밀란 같은 것도 주제별로 정리하시면 이러한 주제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5번 문제 볼까요? 자,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이 역시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아가파천 언제였습니까? 1896년이고 전주 하약은 동학농민운동 때 얘기니까 1894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홍범 14조도 1894년 내용이고 자, 궁국 기무처도 자, 1894년 내용인데 제가 늘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가보기억이 있었는데 자, 다시 자, 홍범 14조는 자, 1차 가보개혁 끝나고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발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궁국 기무처는 1차 자, 가보개혁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푼다면 당연히 자 전주하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동학운동 3기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자 갑오개혁이 진행되는데 자 그때 먼저 1차 갑오개혁 그리고 2차 갑오개혁 그리고 96년 아가파천 큰 사건만 보신다면 자 이거는 뭐 공부를 좀 덜 했어도 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난이도 여러분 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난이도 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뭐였습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보면 자 갑오개혁은 1차 갑오개혁과 2차 갑오개혁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래서 늘 홍범 실사조 발표 이후의 개혁은 그러면 바로 군국기무처 없어지고 2차 갑오개혁 물어보는 거.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동학운동 자체는 동학운동 1기, 2기, 3기, 4기 전체 순서 맞히는 문제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뭐, 이번 서울시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끝나신 분들은 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지만 자, 이제 서울시를 기점으로 다음 자, 시험,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하실 때 일단 이렇게 큰 일단 사건 순서 5번처럼 큰 사건 순서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자 훈련을 꼭 하시면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65년 자 6월 22일 날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여러분 드디어 이게 나왔네요. 소위 한일협정. 사실 한일협정은 언제 나오는 게 제일 적절했냐면 한일협정을 맺은 50년 되는 해 바로 자 2000 우리가 15년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진짜 폼났을 건데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물어봤던 문제는 2013년 국가직 7급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는 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사 검정이 2015년에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만 좀 보셨다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어쨌든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뭐 어느 책이든 어느 기본서든 자 있는 내용이고 어느 교수님이든 강조하는 내용이 자 우리가 1번 일제 식민지 이후에 다시 국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1965년 한일협정 내용은 자, 늘 본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겁니다. 그럼 위안부 문제 여러분 한일협정은 자,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독도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약에 반대해서 학생들은 60 민주항쟁은 뭡니까? 이거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래서 해당되지 않죠? 자, 이때는 63시기죠. 63시. 60이 아니라 63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약 협의를 위해서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이 특사로 아니죠. 이유락이 특사로 파견된 것은 바로 7.4 남북공동선언이고요. 그리고 한일 기본협약을 위해서는 자 올해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올해 저희는 국가직 9급에서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가사로 나왔었잖아요. 바로 65년 한일협정의 배경으로 자 우리가 김종필이 특사로 파견됐었죠. 그래서 이유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1교표의 법적 지임이 대회에 관한 협정이 있었다. 자 한일협정은 4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받는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자 선호학사 여러분 2018년 기출족보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출족보 안에는 한국사 검정 고급 문제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기출문제 중에 2173번 문제죠. 자 밑줄근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자 이 협정의 결과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많은 차관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할 학생들 시위 이게 바로 63 시위다. 자, 63C고요. 잠시만. 자, 이게 63C고 이게 1964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서 한일협정에서는 즉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 또는 한일 기본조약은 4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기출문제 갖고도 얼마든지 이론을 다룰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업에 대한 협정. 그 다음에 자 문화재에 대한 얘기, 제1교포 법적 지위와 대우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은 독도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정신대 즉 군 위안부. 그 다음에 자 뭐 징용, 징병,
예, 끌려간 이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갖고도 저희가 자 어떤 이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시는 패턴을 보니까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보세요. 근데 기출문제 볼 때도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이 주제와 관계된 내용을 확실하게 보는 그런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셨다면 자 앞에 봤던 그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보세요. 자, 고려시대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그럼 이제 고려의 얘기인데, 여러분, 일단 제가 이렇게 보기 지문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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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오면 일단 당황스러워요. 자, 2017년 우리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분 문제 내는 패턴 중에 좀 변화가 뭐였냐면, 이렇게 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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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지 않고 보통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루는 문제가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자 객관 시험은 그렇게 내야 돼요. 똑같이 내면 여러분 결국은 찍어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리전인데 이런 문제 나올 때 일단 얘를 제끼고 보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 이 3개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푸셔야 돼요. 자 일단 성종 때 건원주부라는 최초의 화폐를 만들었지만 자 유통은 실패했죠. 막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수공업은 뭐였어요? 고려 전기는 관청 또는 관영 관청이든 뭐 관영이든 같은 얘기죠. 관영 수업 중심이었고 고려 후기는 잘 보였습니까? 이제 관영 수업이 세트되고 자 여기에 민간 숭업이 발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자 예성강 입구 어기 즉 입구의 병남들은 고려의 국지항이라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은 이제 답을 맞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조금 까다로웠던 게 원간섭기에 원나라 화폐가 들어와서 유통되고 했다. 이 지문 때문에 조금 기본서를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었는데요. 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었죠. 원간섭기에 원나라 화폐가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뭐 보초까지 몰라야 되지만 어쨌든 원의 화폐가 들어와서 권문세족들 안에서 여러분 유통이 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답은 결국 4번이 됐죠. 그러면 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본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올해도 국가직 취급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좀 낯선 지문들이 많았었죠. 조금 안 나왔던 지문들. 그럴 때 여러분은 기본서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도 좀 쉬웠지만 여전히 기본서 중심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흔들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세요. 자, 선학사 여러분 기본 이론서 자, 페이지 285페이지 내용이었고요. 자, 수공업에서 바로 요 내용을 자 한번 확대시켰어요. 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걸 좀 쳤는데 고려의 숭업은 관청 숭업, 소숭업, 그리고 사원 숭업, 민간 숭업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근데 고려 전기에는 자 뭐였다? 관청 숭업과 소숭업 중심이었고 또한 고려 후기에는 자 사원과 민간 숭업 중심 바로 이 내용이 자 한 지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원의 보충 얘기할게요. 자, 보시면 또 경제편의 화폐 얘기. 그래서 여러분 건원증보 여기서 또 한 지문 나온 거고 성종 때.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어서 7급 서울시 7급 문제 풀어드릴 때 거기는 요게 나오죠. 자, 요 문제 출제자가 동일한 출제자인데 한 주제를 놓고 서울시 7급은 요길 냈고 9급은 좀 더 방대하게 냈죠. 그러면서 여기 자 이제 요 지문인데 자 요게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이거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갈까요? 자, 고려 후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 조각을 자 화폐처럼 사용하였으며 또한 원의 지폐인 보초가 유입되어서 자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또는 사용되기도 했다 이런 지문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자 좀 전 같은 문제에 흔들림 없이 풀 수 있다는 거를 자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화폐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 연결고리 갖고 계신 분들 아시죠? 한 번에 같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는 한 번에 좀 잡는 그런 훈련을 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조선의 국방정책을 시간수로, 이건 뭐 분류사는 아니고, 여러분 일단은, 자, 조선 후기의 얘기죠. 조선 후기의 국방정책. 자, 근데 기억이 좀 생소했어요.
자, 내 유수부. 고려는, 자, 이제 한성이 있고, 한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자, 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러분, 주변에 이제 4개, 자, 여러분, 유수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내 유수부를, 자, 세종 때 여러분, 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정조 때 이제 완전히 체제가 구축되거든요. 더 강화를 시키는데, 여러분이, 자, 기억 지문이 지금, 자, 좀 생소했다면, 요거를 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게 나와도 자, 아는 지분 갖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소거법에 의한 자, 문제 풀이라고 우리가 강조했었는데요. 자, 일단 볼까요? 니은 지분. 자, 금이형. 이거 진짜 많이 풀었던 문제고 이거 누구였습니까? 자, 숙종이죠. 그 다음에 하멜은 언제 들어왔어요? 효종 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 수도 방어 체제를 강조하면서 자, 수성유눔. 자, 이 수성유눔을 강조했던 것은 영조 때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니은, 디귿, 리을만 보신다면 자 뭐요? 디귿이 먼저고 니은이 두 번째고 자 리을이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자 문제였고요. 지금 왜냐면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여러분 지금 요거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 다시 사유수부 자 4개 유수부를 두었던 거 자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변 4개의 자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 지역을 두었었는데 이게 바로 유수부였죠. 이렇게 4가지 유수부가 있었던 건데 자 이게 완전히 구축된 것은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면 답은 3번이 됐죠. 여러분이 요 8번 문제가 조금 생소해서 지금 기억 지문 때문에 여기서 조금 자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요 문제가 조금 중상의 문제였었죠. 이번 시험에 당락을 결정하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난이도 하의 문제였죠. 여러분 가장 옳은 거. 자,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자 동굴이나 바위 밑에 즉 바위 그늘에 살았고 불을 사용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단양 수양계 연천 전공리 공주 석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가 틀렸죠. 강가에 살던 사람들 주로 고기잡이와 밭농사 이거는 언제였습니까? 신석기인들이죠. 그 다음에 서울시 자 같은 날 봤더니 서울시 7급 시험은 요게 지분이었죠. 연천 전공리가 사로 나와서 거꾸로 구석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인돌 돌렬 무덤은 청동기 때부터 나오는 거고 주먹토끼 가루날 토끼 자 민문이 토끼 여러분 어쨌든 제가 민문이 토끼는 자 뭐였습니까? 청동기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가장 옳은 것은 답은 1번이고 이거는 난이도 하의 문제죠. 자,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물어보는 건데 자, 일단 통일 이후에 주로 진골 귀족으로 구성된 구서당 아닌 거 아시죠? 자, 바로 이 구서당은 민족융합체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그리고 나가서 보덕국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말갈족까지 끌어들고 왔잖아요. 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소위 민족융합체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 말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불교가 크게 융성된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에는 주로 천태종 아닌 거 아시죠? 천태종이 아니라 뭐였다? 교종이죠. 그래서 5교의 종파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신라 중대 때는 자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 자 신라 중대 때는 원성왕의 후손이 아니죠. 자 뭐였습니까? 무열왕의 후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을 구획했고 자 바로 신문왕 때 전국을 9주 그리고 특수지방지도 5서경 그 답은 그래서 4번이 됐잖아요. 이 역시 여러분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존 문제에 여러분 그냥 지식들을 그냥 나열하면서 앞뒤 지식만 바꿔버린 거죠. 늘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는 훈련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이 인물들. 여러분, 최추원, 최원희, 최승호, 이게 바로 작년 2017년 자, 지방지 구급 문제에서 가장 난도 상의 문제였잖아요. 대부분이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 문제고요. 자, 우리가 바로 통일신라 때 소위 육두푼, 삼채 나왔고 거기에 김은경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 자, 당나라
빈곤과에 합격했던 육두분 출신이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고려 출신이 아니라 이들은 신라 출신이었고, 통일신라인들이었고, 7세기와 8세기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 아닌 거 아시죠? 특히 이 최추원, 최원희, 최승우는 자, 신라 하대 때 특히 활동했던 인물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수기 학생으로 당나라 황제 호위무사, 뭐 이들 호위무사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빈곤과에 활동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다 신라 때 있었던, 신라 말에 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김은경 역시 자, 이들 다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함께 꼭 다시 한번 보실게. 작년 지방직 9급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최추원, 최원희, 최승우. 그거 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면 최추원을 보셔야 돼요. 이 중에 딱 한 명만 본다면 최추원이에요. 최추원만 정확히 보신 분은 이 문제 또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가 당나라 자 빈곤과에 합격했고 자 귀국해서 특히 진성양 때 시문책 건의했고 그리고 이후에 자 그의 시문책이 여러분 채택되지 못하자 개혁이 실패하자 어떡합니까? 낙향하잖아요. 그래서 향후 최추원을 본 사람 없는 거죠. 거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먼저 기본적인 이게 큰 틀. 지금 서울시가 왜 쉽냐면 큰 틀 중심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적인 문제가 원래 서울시의 기본 패턴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큰 틀을 좀 보시는 훈련부터 정확히 해 주십시오. 자, 12번 문제. 자, 이 어록을 남긴 인물사죠. 자, 키워드는 뭡니까? 대전자령. 싸움. 그래서 여러분은 대전자령과 함께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의 얘기잖아요. 그럼 지청천. 자, 바로 뭐였습니까? 그들은 3번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자, 그러면 화북 조선 독립동맹의 주서. 이거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김두봉이죠. 그 다음에, 자, 조선혁명을 이끌었고, 여기에 무슨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것은 양세봉이고, 그리고 조선의용대 결성했던 것은 김원봉이잖아요. 여러분, 김두봉, 양세봉, 자, 그리고 여기에, 자, 지금, 자, 누구였습니까? 조선의용대 이뤘던 김원봉. 뭐, 이들, 자, 다시 한번, 뭐, 이들 끝에 봉자 들어간 이들의 활동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이 사료는 제가 이제 뭐 올해 상반기 기출 문제에서 다뤘던 건데 사실 이 사료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나왔던 사료예요. 근데 사실 이 사료 몰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업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업적과 함께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다 이 지도 하나가 모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가 1930년대 자, 무장 항일 투쟁을 얘기하는 문제였었는데 일단 보세요. 자, 30년대, 20년대 말, 30년대 초에는 만주에 독립군이 2개뿐이 없다. 모든 교과서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북만주에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끄는 자, 이제 싸움터가 뭐였어요? 쌍성보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동경선 전투였잖아요. 이것만 외웠다면 여러분 지금 대전자령 전투 사료가 나와도 우리는 이거 한국 독립군이고 지청천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조선혁명군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와 자 홍경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것만 확실하게 구분한다면 우리가 자 이 문제 무난하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한중연합작전이죠. 한국하고 중국이 연합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됐다는 건데 자 한국 독립군은 중국 누구하고 호로군하고 결합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누구하고 자 의용군하고 결합했었다. 자 우리가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했었어 여러분? 자 A랑 상하자. 자 남자친구랑 상하고 기억하자. 자 뭐였어요? 독호씨 그리고 혁이씨.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출제자는 이 싸움하고 여러분 바꿔서 정말 잘 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들 싸움들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래서 자 그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뭐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많이 다뤄봤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하여 고려 때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고려의 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서 뭐를 어떤
나라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자겸, 척충현 같은 문벌 귀족들이 찬성했다. 우리는 자 기억하실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1126년에 금에 대한 4대 응나, 그리고 자 이어서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자겸의 난,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이자겸의 난 때 척준경이 같이 여러분 일으켰었죠. 그래서 자 이거는 금이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료도 볼까요? 자 뭔가 가로 속에 있는 은누는 전성기를 맞아서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고자 했다.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현이가 혼자 자 간쟁하여 말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조정의 호족에 올라 있는지 오래되었다. 우리 조정이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네요. 여진이라고. 그래서 여진이라고. 자 뭐요?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고, 금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고려한테 4대를 요구했을 때 우리 조정은 자 이런 기득권 측은 문벌 귀족들, 이자겸 같은 사람들이 자 4대를 응낙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어서 1135년에 일어난 난이 뭐였다? 묘청의 난. 자 묘청에 대해서는 뭐였어요? 금을 치자라는 근곡 정벌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답은 자 쉽게 2번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늘 사건 순서를 보시면서 스토리를 풀어내셔야 자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자 쉽게 풀 수 있고요. 자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십시오. 또 하나 서울시 이번 시험은 너무 무난했고요. 우리가 조금 서울시 까다로운 시험 뭐였어요? 자 여기 사건들 순서 맞히는 문제였죠. 그래서 가장 잘 나왔던 문제 패턴이 지금 얘기한, 예를 들어서 자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김보식의 여러분 상곡사기, 1170년 정중부의 난,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최충원의 난, 무슨 망이망수의 난, 이런 무신정부 때 일어났었던 밀란들 또는 사회적 동료를 집어넣어서 뒤집어서 순서 맞히는 문제가 서울시 가장 기본적 문제였는데요. 자 올해는 좀 무난하게 됐네요. 그래서 여진조, 금인지 알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나머지야 그렇죠, 여러분. 자 이 국가의 침입으로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던 것은 바로 현종 때였고, 자 누구하고 이겼어요? 거란이었죠.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 나라였습니다. 자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돼서 거란족을 격퇴했다. 자 이건 뭐였습니까? 이거는 강동의 역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는 바로 몽고, 그리고 고려, 그리고 물론 여진족이지만 이때 여진족은 여기는 금나라고 여기는 동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자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 침략에 대비해서 광군 또는 광군사 설치는 거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란인지 여진인지 몽고인지 자 홍건적 왜군지 큰 틀 하에서 잡아주십시오. 자 14번 문제. 자 보기 일의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어서 사건 너무 많이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런 보기 일에서 모두 골라라. 그럼 보기 일에서 뭐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에 간섭 없이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세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한다. 자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적 대단결. 그래서 가는 자 72년에 있었던 7.4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자 1972년 자 사건이죠. 두 번째, 남과 북은 자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로 한다. 7.4 남북 공동성명의 자 기본 성격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자 키워드 이거였었죠. 여러분 수업에서 너무나 여러분 목소리로 제가 여러 번 반복시켰던 사료잖아요. 자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자, 여러분 제가 가렸습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무슨 단계 연방제? 자, 낮은 단계 연방제. 자, 바로 우리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자, 같은 방향으로 통일을 하자. 바로 뭐였습니까? 2000년. 나는 자, 우리가 여기에 자, 우리가 1991년 자,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죠. 여러분 잠깐 미안해요. 여기 문제 잘못 풀었다. 14번 끊고 갈게요. 남북 기본서가 아니라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인데. 네, 14번 다시 할게요.
넘기는 것부터. 자, 1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정말 많이 기출됐던 문제죠. 자, 가사로. 자, 뭐였습니까? 가사로는 1972년에 있었던, 자, 7.4 남북공동선언이고요. 선생님, 7.4 남북공동선언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이미 알아야 됩니다. 통일을 어떻게 한다? 자주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한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한다? 민족적 대단결.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서르는, 자,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1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있었던 남북 공동선언문, 또는 2000년 6.15 선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6.15 공동선언. 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한다. 자, 특히 두 번째, 이 사료를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종합반 때도 그렇고 단과 때도 그렇고 늘 여러분 목소리로 직접 내기해서 읽히게 했던 거죠. 자, 읽어볼게요.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체. 자, 북측의 무슨 단계 연방제?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서로 인정한다. 바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1972년 자, 7.4 남북 공동선언과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거 넘기기 전에 여러분 일단 뭐 답은 나오는 거니까 자, 제가 문제 패턴을 좀 얘기할게요. 사실 출제자가 여기 이거를 내거나 여러분 나를 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료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낼 게 많아요. 또는 가 집어넣고 자, 가를 그대로 집어넣고 여기에 때로는 자, 우리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서 가와 나의 시기의 순서 물어보는 문제는 공무원 한국사 문제의 기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통일정책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자, 금강산 관광 시작 언제였어요? 김대중 정부. 자, 처음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98년. 그 당연히 기억 맞고. 자, 남북조절위원회는 자, 이것도 올해 나왔던 거죠? 자, 1972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결과 남북조절위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경의선과 자, 동해선 철도 연결을 뭐였어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동시 여러분 유엔 동시 가입은 자, 노태우 정부 때 1991년 내용이었으니 자, 하나 뺀 나머지가 답이 됐네요. 그래서 자, 디귿 뺀 나머지 기역 니귿 니을. 자, 이거는 이 문제를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온 문제였고요. 이건 뭐 수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민족의 과제가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과제가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늘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틀리시면 답이 좀 안 나오죠. 그래서 꼭 통일정책 자, 크게 여러분 순서 기억하시고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 내용은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번 문제. 조선의 대외관계. 자, 약간씩 말장난한 거죠. 자, 일단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육진 개척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자, 여기에 자, 사군 육진을 개척한 것은 태조가 아니라 세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자, 일본의 통치사 파견해서 국교 재개를 요청했다. 자, 주어가 틀렸죠? 조선이 요청한 게 아니라 누가 요청했다? 일본 에도 막부의 간청으로 자, 우리는 바로 국교가 재개됐고 언제? 자, 1607년에.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 통치사가 12번 나가잖아요. 자, 어쨌든 자, 조선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자, 우리 국교가 재개되고요. 자,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 북벌운동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자, 17세기 북벌운동이 피크였고요. 북벌운동의 한계가 나오자 18세기 후반에 청을 배우자라는 북학파 운동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중국하고의 무역과 자, 외교와 무역에 은이 되고 소비되면서 은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된 거고요. 뭐 이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조선의 양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자, 병인양료. 그리고, 자, 신미양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지연이 이끄는 조선군은,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뭐예요? 신미양료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프랑스가 아니라 미군하고의 싸움이었잖아요. 1871년에. 자, 1번. 말장난이나 그냥 말을 바꿨나요? 그 다음에,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자, 평양 주민을 약속했다. 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자, 186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신미양요죠. 그 다음에 3번. 양원수 부대는 광성보 전투에서 결사항정했다. 아닌가 하시죠? 양원수 부대는 광성보가 아니라 바로 병인양요 당시 정족 산성에서 자, 활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박규수, 박지원의 손재였던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 여러분 지금 이 프랑스는 병인양요고 박규수의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평양의 여러분 지방관이 바로 박규수였고요.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관계된 내용이니까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과 관계. 그래서 좀 더 사건을 꼼꼼하게 알고 있는지 인물과 연결되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 박규수가 이런 작전을 모르더라도 화공작전 모르더라도 우리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평양 주민들을 미국 상선이 와서 공격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자, 평양 주민들은 자, 평양의 여러분 자, 수령 지방관이었던 박규수와 함께 자, 바로 광군과 함께 자,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우잖아요. 그 사건만 이해하신다면 이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문제도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중앙관 측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화되었다. 자, 정말 강조하는 거. 고려 향리와 조선 향리 비교하는 문제 베스트죠. 자, 두 번째, 유교의 적서 구분, 즉 적서 차별에 의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 아닌 거 아시죠? 서울도 관직에 나가요. 자, 단지 뭐를 볼 수 없었다? 문가를 볼 수 없었지. 자, 묵가나 잡가는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서울도 관직에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자, 조선 후기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특히 자, 납속제도의 최고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인들이었고, 그래서 중인들이 영조 정조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바로 중인들도 문과 특히 청려적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요. 그 결과 정조 때 4명의 서울이 귀장과 검서관에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런 변화를 받으시면서 자, 일단 답은 2번이네요. 그 다음에 뱃사공, 백정들은 법적으로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지만 노비처럼 천대받았고 특수한 직업, 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 신량역천. 법으로는 양이지만 그 직업을 벗어나지 않는 한 늘 천민대우 받았다. 그 다음에 순조 때 1800 원년 1801년 공노비 중 6천여 명의 낙공노비들, 즉 외고노비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특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어쨌든 이 문제 역시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지금 계속 풀다 보니까 좀 서울시의 기본 틀에서 좀 벗어난 난이도가 서울시가 굉장히 지역적이고 좀 까다롭게 나와서 우리가 늘 좀 서울시를 꼼꼼하게 문풀에서 훈련을 시켰는데 자, 좀 괜히 훈련을 시켰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좀 평이했네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훈련들이 결국 여러분의 자, 그런 시험을 볼 때 확신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훈련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늘 공부는 어렵게 하고 시험을 쉽게 봐라, 이게 제 모토였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대 교육기구. 이건 서울시가 좋아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 시기적 문제. 배지학당, 동문학, 경신학교, 원산학서. 자, 원산학사. 이 중에 동문학 너무너무 중요하고 원산학사 중요하고요. 자, 배지학당, 이화학당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교육행정지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죠. 교육입국조서 나와서 이 결과가 뭐냐. 자, 고종이 2차 갑오개혁 당시 자,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뭡니까? 경신학교가 아니죠. 그 결과 경신학교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소학교, 그 다음에 뭐 중학교, 그 다음에 사범학교, 이런 자, 국가가 세운 관립학교가
많이 세워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성사범학교였잖아요. 경신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여러분이 좀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지만 사실은 자, 동문학과 원산학사는 늘 나오는 기출지문이고 그다음 교육이익조서도 자,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미 기출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익조서 결과가 뭐냐? 소학교, 중학교, 여러분 온갖 자, 외국어 학교, 그리고 한성사범학교 같은 국가적 차원의 학교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자, 그런 교과서들이 나오는 것도 이 당시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경신학교까지는 여러분 공부하셔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은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화학당, 배제학당, 그리고 동문학, 원산학사, 그리고 순성여학교 이 5개를 정확히 알아주시고 신민회와 관계되어서 여러분 관련된 자 학교를 좀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때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것만 확실히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좀 너무 문제가 너무 여러분 좀 평이해서 자 조금 더 좀 아쉬워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지역 관련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물어볼 문제. 그래서 법원지 기출문제 보시면 이 자 환경도 덕원 주민들이 자 그 요청하는 그 사료가 나오고 이 지역과 관련된 사건 물어볼 문제도 기출문제였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여러분 좀 역량을 자 역량 그런 자 범위를 넓히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성악십도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사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성악십도, 성악지표와 성악십도 이 두 가지가 강조했는데 2017년 내일이 여러분 성악지표였고 자 그러면 다시 2018년은 성악십도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또 자 그러면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율곡 2인가요? 아니에요. 다 섞어서 내요. 자 그래서 성악십도니까 당연히 자 이왕이고 이왕은 자 기보다는 리를 더 중요시 여겼고 동시에 자 예한향량 만들었고 이게 바로 자 이왕과 관계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보세요. 자 동문선습 여러분 이미 해설했지만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박세무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자 그의 학설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인 이건 바로 뭐였어요? 율곡 이들이 서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자 대전의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자 주자 무슨 문록을 펼쳐냈다 이것까지 알 거 없지만 기대승이에요. 기대승.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몰라도 우리는 늘 이왕과 이만 잘 보셨던 분들은 문제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번 지문에 주력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3번 문제에 3번 지문에 더 주력하셔야 되는 거죠. 이왕과 이는 여러분 성리학에서의 베스트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느새 마지막 문제가 됐네요. 자, 20번 문제 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 여러분, 우리는 서울시는 이미 저 3년 전부터 문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물어볼 문제가 서울시의 베스트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기별로 민주화 문제인데 60년대 장기 집권을 획책한 여러분 난이도 하의 문제네요. 박정희의 4.4.5.2 개입이 아니라 이승만의 4.4.5.2 개헌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아니라 60년대. 자,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 이 4.4.5.2 개헌은 1954년이니까 시기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 60년대가 아니라 어쨌든 50년대 자 장기 집권을 획책한 이승만의 4.4.5.2 개헌에 맞서서 자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 엉망인 지문이죠. 뭐 어떻게 맞게 고치기도 애매한 거죠. 자, 그럼 바르게 고쳐볼까, 여러분? 다시. 1960년대. 자,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는, 자, 삼성개헌. 자, 1969년 삼성개헌에, 자, 반대해서 학생과 재야 인사들이 반대 투쟁했다. 뭐, 이렇게 가야, 자, 답이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시면, 70년대, 자, 유신 개헌을 통해서 평화적 민주화 있을 수 없는 거 아시죠? 유신헌법은, 자, 권위주의 체제였고, 그래서 결국, 자,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80년대, 자,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문민적 보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는 9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자, 결과물을 얻어냈지만 선거 결과 정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선거 결과 13대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에 누가 됐다? 자, 노태우 씨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김영삼 씨가 뭐였어? 나는 자, 앞에 전두환 노태우와 달라. 그래서 문민정부라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군사정권 종식이 아니죠. 그 다음에 90년대 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평화적 정권 교체.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였습니까? 1987년 자, 6월 민주항쟁 결과. 어쨌든 자,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90년대 우리가 해당될 것은 이제 향후 자,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이루어지면서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일단은 자, 노태우, 그 다음에 김영삼, 다시 김대중. 그 사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될 것은 답은 지금 4번이 됐네요. 어쨌든 여러분 서울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서울시와 지방직이 같은 날 시험을 본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와 지방직 문제가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우리가 서울시가 자치 문제를 갈 건지 아니면 지방직과 같은 날 같은 문제를 볼 건지는 이제 추후 여러분 또 공고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동안 서울시 문제 중에 가장 서울시 이 문제 중에 가장 쉬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 이제 올해 9급은 이제 서울시를 기점으로 일단은 9급 시험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향후 경찰 2차 시험이 남아있고 7급 시험이 남아있고 군부원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까지 목표로 했던 분들은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할 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자, 2018년 제가 이제 6월까지 즉 상반기 기출문제 난이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중하로 크게 본다면 자, 우리가 일단 올해 제일 먼저 있었던 시험이 법원직 시험이었습니다. 법원직 시험은 거의 수능형 문제 패턴이었고 난이도는 자, 중하. 굉장히 무난했었죠. 25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시험이 2017년에는 난이도 상이었는데 2018년 1차는 난이도 중이어서 무난했던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많이 하셨었죠. 그 다음에 자, 3월에 서울시 7급 시험이 있었고요. 또한 서울시 기술직 9급 시험이 있었는데 여긴 정말 서울시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난도 상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욕먹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 국가직, 자, 9급은 역대 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역대 5년 국가직 문제 중에 가장 최고의 난이도 문제였고, 어쨌든 여러분, 국가직 9급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뭐 100점은 힘들었고요. 어쨌든 90점, 80점, 75점 맞고도 여러분 합격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준비할 때 다 힘들 때는 여러분 8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여러분 증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기상직 9급 문제 역시 난이도 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미소를 졌던 것은 국가직 9급은 여러분 예를 들어 80점 맞았다면 지방직 9급도 80점을 맞았어요. 근데 난이도 조절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억울하지 않았는데 국가직 9급은 너무 여러분 얼토당토하게 난이도 조절 잘못해서 틀리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조금 심란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여기에 미소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자, 보통 국가직이 여러분 난이도가 중이고 지방직 그거보다 좀 높고 서울시가 제일 높았는데 올해는 거꾸로 갔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해서 학생분들이 보통 90점, 자 95점 정도의 여러분 가능한 그런 문제였고요. 정말 난이도를 자 제대로 조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은 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행정직은 뭐 국사 100점 맞아야 합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작은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자 그런 경우가 됐었죠.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시 서울시 7급은 뭐 난이도 상의 문제였고 물론 여러분 작년 서울시보다 그리고 여기 앞서 3월 달 서울시 7급보다는 난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난이도 중상의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9급은 자 난이도 중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후 이제 어떤 공무원 공부를 하실 때 난이도 하에다 맞춰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난이도 중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난이도 상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상해 시험은 80점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 쉽게 나오면 당연히 쉽게 맞추신 분들은 그러면 너무 시험이 들쑥날쑥해, 점수가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셔서 기본서 중심의 그런 기출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한 그런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 이런 어려운 시험은 대로 제대로 푸셔야 되고 쉬운 시험은 자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난이도 상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자 앞으로의 여러분 과정에서 훨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자 어쨌든 올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히 2017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좀 특별한 해였습니다. 너무 2017년 하반기에 추가 시험이 많다 보니까 기본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풀이만 달려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실력이 누적되어서 자 이번 서울시까지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올인원 선왕사 즉 기본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이 튼튼해야 여러분이 뭐 문제가 쉽게 나올 때도 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학상담은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거나 네이버 카페로 오시거나 네이버 밴드로 오시거나 그 다음에 저의 다양한 무료 특강을 들으실 분들은 남부고시 온라인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또한 다시 자 만남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저도 늘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